자, 극인이형의 자, 상충곡. 자, 최초의 가사입니다. 자, 할 말이 많았나봐. 작품 소개. 이 작품은 자, 233페이지. 233. 자, 이 작품은 자연에 묻혀 자, 봄 경치를 즐기며 유유자적 밑줄 삶을 읊은 가사 동그라미. 가사 몇 음보? 시조를 길게 느려 쓴 거니까 4음보. 알겠지? 가사 4음보 아주 중요해. 시조를 늘게 쓰는 거야. 자, 질문. 이거 운문이니 산문이니? 당연히 운문이겠죠? 4음보니까. 그치? 자, 내용은 산문이지만 형식은 운문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네. 자, 거기다 적어요. 적어. 자, 내용은 산문틱하단 얘기예요. 자, 그러나 형식은 뭐다? 운문이다. 그래서 가볼게요. 3, 4조, 4, 4조 몇 음보? 4음보. 중요해. 이거 아주 선생님 엄청 섬세하게 할 거야, 이거. 상충곡. 오랜만에. 원래 이거 상충곡 섬세하게 안 하거든요, 선생님. 수능 강의에 툭툭툭 치는 편인데 오늘 한번 내신이니까 한번 가보자. 자, 즉 번거로운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 얘 세모.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 세모. 자신 동그라미. 대비 밑줄.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그래. 좋아.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 세모. 그러니까 속세 사람들은 무조건 세모야. 그리고 자신 동그라미. 대비 밑줄. 자, 물결치입니다. 자연을 보타며 사는 즐거움. 집 주변 시냇가 봉우리로 장소 이동 네모치세요. 이런 걸 우린 장소 이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뭐의 이동? 공간의 이동. 봄 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자, 감각적 묘사미 좋죠. 당연하지. 감각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어. 왜? 이따가 선생님이 좀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요거 하고 나서 선생님 얘기할게요. 자신의 백년액락은 백년의 즐거움이니까 평생의 즐거움이. 그렇지? 백년의 즐거움. 거기 락자가 즐거울 락자입니다. 평생의 즐거움이 속세 사람들보다 못할 것이 없음을 말하는데 이러한 주제의식은 조선시대 문학의 한 경향을 대표하고 이 작품은 현존하는 가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면서 잘 보존. 자, 밑에 작품 개관 봅니다. 갈래는 성격 가사. 자, 봅니다. 마지막이 가사 마지막. 자, 마지막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 이렇게 끝나면 전격 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야 돼? 3543. 그치? 4음보로 끝나야 돼. 3543 4음보. 한 장 넘겨봐요. 마지막 어떻게 했냐면 아모타 백년액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몇 음보로 끝났니? 4음보로 끝났죠. 상충곡의 가장 마지막. 아모타 백년액락이 35, 43 혹은 44. 됐죠? 그러니까 전격가사가 맞는 거예요.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이다. 그래서 전격가사 다시 돌아와요. 자, 양반이 있었습니다. 양반가사. 그러니까 양반의 지향적 가치 크게 두 가지 뭐야? 유교적과 탈속적. 거기에 탈속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가사. 은일가사라는 것은 자, 숨어서 하루를 지내는 거죠. 하루하루를. 그렇지? 그래서 은일과 비슷한 게 바로 이제 은거. 자, 가사입니다. 즉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아가는 걸 은거라고 합니다. 서정, 묘사, 예찬. 주제, 봄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와 안빈낙도 삶에 대한 예찬과 흥스잉. 자, 칠판 봐. 자, 가볍게 갈게요. 자, 여기서는 자, 여기 자연이 있고요. 자, 이 적지 마시고요. 여기 속세가 있습니다. 내신이니까 한번 쭉 강의할게.
자, 속세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세는 부정이에요. 자, 자연은 어떤 공간이에요? 자연은 긍정이에요. 자, 대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에서는 이 속세에 대해서 자, 거리 단절감을 갖습니다. 자, 하지만 속세에서는 자연을 지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연에서 뭐 하는 거냐면, 자, 은거합니다. 은거라는 것은, 자, 자연에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즉, 속세로 나아가지 않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자연에서는 즉, 어부처럼 살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를 우리가 좀 잡아줘야죠. 어부처럼. 이렇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은자. 은거에서 사는 사람을 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속세는 뭐예요? 자, 부귀영화나 부귀영화 혹은 부귀공명, 벼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긍정, 즉 이런 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욕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욕망이에요? 아니요, 욕망 아니고요. 자, 무욕과 무심입니다. 이게 뭔데요? 가난이잖아요. 이 가난을 어떻게 해요? 가난을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안빈낙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안빈낙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그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로만 우리가 해석하시면 돼요. 1, 2, 3. 첫 번째 어떻게?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줘야 하잖아.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감각적 묘사. 그렇지. 새소리니까 청각. 그치? 그래서 저기 뭐 무슨 뭐 꽃이 피니까 뭐 붉은색, 시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는 가난해. 이 가난이 좋아. 그치? 나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삶? 소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가난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유유자적. 여기서 놀아요. 자, 속세 외로움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가로움. 속세는 어떤 곳이에요? 분주한 곳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한가로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이 풍류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해석은 요거 중심으로 할 겁니다. 1, 2, 3으로 알겠지? 이런 키워드들 우리가 알아나갈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기본이고요. 자, 가볼게요. 자, 특징. 서사, 본사, 결사. 그러니까 몇 단 구성? 3단 구성. 자, 그리고 전격 가사고요. 장소의 이동. 이거 뭐라고 했니?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객전도 표현이 있어요. 주객전도 밑줄 쳐. 이거 주객전도 있습니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막판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표현 방법이 사용됐고요. 자, 그리고 현존하는 가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요. 이제 정극인의 상충곡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은 완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상은 거리를 두고, 감상이라는 건 거리를 두고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완상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즐기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감상은 3인칭이고요. 완상은 1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VR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봄을 자, 완상하는 노래.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 구경하고 즐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제 시작합니다. 홍진에 묻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홍진에 묻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어. 자, 그리고 홍진 나왔죠? 자, 홍진 세모. 자, 여기 색채어 쓰였니 안 쓰였니? 색채어?
쓰였습니다. 알겠죠? 홍세. 자, 이것은 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속세예요. 앞으로 세 못 치는 거 다 속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은이 먼지 진짜예요. 그래서 속세는 먼지로 가득 찬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 풍진, 인세, 혹은 인간, 뭐 사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홍진에 묻힌 묻혀 사는 분리.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거 청자입니다. 청자. 청자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홍진에 묻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즉 속세에 묻혀 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 네, 말을 건네는 방식. 이 나의 생활이 어때요? 자, 마지막 의문형이죠. 옛사람의 풍류에, 즉 풍류 동그라미, 옛날 사람이 자연에서 누렸던 그 풍류에 내가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나도 풍류를 즐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됐죠? 풍류에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그래서 거기 두 줄 묶여 있죠.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니?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부심 밑줄. 천지간에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됐죠? 이는 사람이 많건만은, 그죠? 많지만은 살림 동그라미, 살림에 묻혀 있어서, 자, 그러니까 거기 대비 딱 보이니? 뭐하고 뭐가 대비야? 홍진과 살림이 대비야. 그지? 대비 표시하시고, 지락을, 즉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습니까? 서리법, 안다, 이런 얘기죠. 서리법이라고 적어주시고,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자, 여기서 장면전환 한번 하세요. 수간목부터. 장면전환. 수간목. 자, 옥이 바로 한옥, 양옥 할 때 그 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몇 칸의 초가집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수간목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벽계수 앞에 두고, 자, 벽은 푸르다 이런 뜻이고요. 개자 보세요. 개자 앞에 부수가 뭐야? 물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개니까 계곡일 거예요. 자, 계곡물 앞에 두고, 자, 앞에 물 나오면 자연친화에서는 뒤에는 늘 뭐가 나온다? 앞에 물 나오면 뒤에는 산과 관련된 게 나오는 거야. 앞에 산 얘기 나오면 뒤에 물과 관련된 얘기 나와요. 자, 물 앞에 두고, 자, 소나무, 대나무, 울창함 속에, 그렇죠. 뒤에 산과 관련된 얘기 나오잖아. 풍월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산 임수, 그렇죠. 배산 임수라고 하죠. 배산 임수.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진짜 뭐 명당 자리라고 하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그렇죠? 배산 임수. 그래서 풍수적으로 지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풍수지리. 자, 아니에요. 자, 그다음. 자, 거기 우리가 이어서 가볼게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갑니다.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은, 그지?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자,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푸른, 즉 가랑빛 속에 푸르도다. 자, 거기 우리가 새우라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봄의 계절감을 묻기도 하거든요.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말, 뭐뭐 있을까? 도화행화, 녹양방초, 새우. 이런 것들이 바로 봄에, 다 V표 치세요, 그냥.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화행화, 녹양방초, 새우. 새우종의 푸르도다 V표? 그러니까 색채가 사용됐니? 네. 그럼 거기 대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 형식이 유사하죠. 그러면 대꾸법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색채 대비니? 네. 색채어도 사용됐죠? 자, 그리고 색채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화행화 바로 이제 붉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석양리 붉은색, 녹양방초 녹색 이해갑니까? 그리고 저쪽에 푸른색. 그래서 색채 대비입니다.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요것도 우리가 대꾸인데요. 자, 가로 묶어봐. 칼로 말음질해서 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보통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돼요. 이거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름답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자, 칼로 오려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이거 지금도 쓰는 말이죠. 앞쪽 말고 뒤쪽 붓으로 그려냈다.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야, 그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정을 드러낸 거야. 그래서 무슨적 감정을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래? 1번 번개탄, 2번 연탄, 자 3번 영탄. 영탄이죠. 영탄적입니다. 무조건 영탄적입니다. 영탄적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조화신공, 즉 조물주의 보통 솜씨가, 혹은 조물주의 공로가, 조물주의 노력이, 근데 보통 이제 조물주의 솜씨 이렇게 해서 뭐가 눈에 들어오면 돼? 거기에 조신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되겠죠? 조물주가 사물마다 헌사롭다 별표, 낱말뜻 정말 많이 나와. 거기에 우리가 네 글자로 된 한자들 있잖아요. 낱말뜻 무조건 물어본다. 알겠지? 여기는 이제 네 글자로 된 한자들이 많기 때문에 낱말뜻 꼭 물어봐요. 자, 헌사롭다. 꼭 물어봅니다. 야단스럽구나.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이건 적어놓고 해줄게요. 수풀에 우는 새는 이거. 자, 됐어요. 자, 적어볼게요. 수풀에 우는 새는 새 동그라미. 자,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못 내겨오는 못 이겨,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못 내겨워, 못 이겨,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뭐예요? 아양을 떱니다. 교태라는 것은 아양을 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법? 의인법이죠. 지금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아양 떨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화자죠. 화자가 지금 봄을 이 봄 기운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와, 쟤 나한테 아양 떨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은 늘 자, 물과 새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리고 하나 질문 더 할게요. 몇 음보예요? 여기 그 자습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몇 음보? 자, 10번.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몇 음보요? 6음보. 그치, 6음보지. 자, 6음보니까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음보의 파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보가 파괴됐어요. 신기하게도 원래 가사는 4음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6음보가 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뭐예요? 자, 저 새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같네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보입니까? 무라 일체연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사물과 내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무라 일체연이 흥이야. 흥 동그라미. 자, 흥이야 다르지 않다. 시비를 걸어보고 정자를 앉아보니. 자, 시비를 걸어본다는 얘기는 살인문 앞을 이렇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옛날 집 여러분들 초가집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쌤이 잘 못 그려요. 여기 뭐가 있어? 마루 같은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루 같은 거 있고 여기 문 있잖아. 문 나와서 요 위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루 같은 거.
이해가죠? 왔다 갔다. 즉, 요게 이제 살인문인데, 이 살인문을 우리 이제 12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길 가다가, 야, 이리 와봐. 이런 시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도 가봅니다.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여, 자, 소요 음영. 이거 은근히 낱말뜻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만. 수능에서는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거기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나지막히 시를 읊조린다. 필요 없어요. 걸어가며 시를 읊조리니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럼 시를 읊조린다는 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면서 이런 느낌이야. 천천히 걸리면서 나지막히 읊조리니 이렇게. 산 하루가 적적한데 뭐 한가로운데 한중진미를 즉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을 이런 얘기죠.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을 거기 한 동그라미 잡으세요. 알 사람이 없이 혼자로다. 오른쪽에다가 적습니다. 한가로움. 혼자를 고독이라고 하면 안 돼. 오른쪽에다. 한가로움. 한가로움. 이번 이웃들은 자, 니웃 동그라미 정자 말을 건네는 방식. 정자 말을 건네는 방식. 산수 구경 가자. 자, 산수 동그라미 자연 구경 가자. 자, 가자스라라고 돼 있잖아. 오른쪽에다 청유형. 청유형. 가자.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자 저녁에 조수하세. 자 거기 보세요. 우선 대꾸법 눈에 들어옵니까? 그죠?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자 요거 좀 적어볼까? 이거 설명해 주려고. 욕기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욕기는 내일 하세. 자 거기 답청 낱말뜻 보세요. 거기는 풀 밟으며 가는 산책 이런 뜻이거든요. 낱말뜻 단골입니다. 답청. 자 쌤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요. 자 칠판 봐요. 자 이거 풀 밟으면서 노는 놀이야. 만약에 답청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잘 봐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반대죠? 자,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칠판 봐야 돼. 얘하고 얘가 반대지. 오늘과 내일. 그러면 이 녀석도 반대일 거예요. 자, 그럼 욕자 보세요. 자, 욕자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앞에가 뭐예요, 이거? 물이죠. 물과 관련된 욕은? 목욕. 그래요. 그러니까 목욕은 내일 하세. 그러면 뒤에 물과 관련된 나왔잖아. 그럼 물과 반대 뭐야? 이거 상과 관련된 얘기 나와줘야죠. 이해가지? 그 사이라고 이해하죠. 그러면 답청은 얘는 목욕이니까 얘는 무슨 욕? 살림욕이겠죠. 이해갑니까? 근데 우리가 내신에서 낱말뜻은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주시라고. 알겠죠? 풀 밟으면서 가는 산책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상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뭐 살림욕은 오늘하고 산에 가서 막 욕하는 게 아니야. 자, 살림욕은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이렇게 해도 충분하죠. 그 지금 연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당연히 대꾸법입니다. 아침에 채산하고 자, 칠판 또 봐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채산, 조수, 산수, 정반대래요. 그럼 이놈과 이놈도 반대겠죠. 그러니까 얘가 생각이 안 났을 때. 낱말뜻이. 아침에 반대가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인 거예요. 저녁에. 나조에 낱말뜻 많이 나와? 네.
알겠지? 자, 그럼 채산. 거꾸로 읽어볼까? 산채. 뒤에 세 글자, 음식.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그럼 산채 비빔밥 뭐 들어가? 나물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산채. 자, 산채. 산에서 채집한 것으로 만드는 비빔밥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채산입니다. 그럼 얘가 채산. 그러면 나무를 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채집하다. 됐어? 그럼 질문. 칠판 봐. 그럼 여기 뭘 캐겠니? 물고기를 캐는 거야. 그렇지? 여기선 나무를 캐죠? 앞에 산 얘기 나왔을 때 물 얘기 캐죠. 그럼 산에서 캐는 건 나물. 그럼 물에서 캐는 건 뭐예요?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락스이. 애들이 그러던데? 물에서 뭘 캐니? 전복? 내가 당황해가지고 야, 삼중고에 갑자기 전복이 왜 나왔네. 왜 낚시해요? 어부처럼 사니까.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그래서 대꼬법 있고요. 갓꿰어 익은 술을. 자, 익은 V표 짜봐. 질문 던질게. 술이 익는 것은. 자, 감각이 뭐예요? 술이 익다. 술이 익다. 감각. 후각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술이 익다라는 것은 후각이에요. 냄새입니다. 냄새. 술은 냄새. 선생님은 와인을 좋아하지 않아서 또 많이 마셔본 적도 없고 또 와인 마실 때 보통 차려입잖아요. 난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추리닝에 그냥 모자 틱 쓰고 그냥 대충 마실 수 있는 소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마시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 마실 때는 이제 맥주 딱 하나 정도 이렇게 마시는데 와인을 마실 때 그런데요. 와인은 세 가지의 감각으로 마셔야 된대요. 누가 그렇게 첫 번째 눈으로 마신대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 그게 아니라 색깔. 색깔. 그 와인의 그 색 있죠? 색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요. 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또 하나가 향으로 마신대요. 그죠? 이렇게 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각으로 마신대요. 혀로 마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혀 안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난 그거 보면서 뭐 하는 짓이야. 경박스럽게. 뭐야.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해봤자 뭐 유럽 역사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죠? 거의 뭐 그 동양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소주. 이거하고는요. 와, 너무 다르죠. 맥주 그나마 낫습니다. 맥주. 이거. 이게 뭐예요? 경박스럽게. 뭐 그렇대. 자, 머릿속에 잡습니다. 술은 후각이다. 알겠지?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술은 후각입니다. 갓꿰어 이거. 근데 와인 동호회가 또 있을 정도야. 와인 동호회.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차려입고 만나서 그냥 와인 마시는 거야. 좀 있어 보여. 와인 동호회. 있어 보여. 근데 소주 동호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와인 동호회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고급스럽다, 고급지다,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소주 동호회 그러면 뭐야, 페인이야, 막 이런 생각한다니까. 이게 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지. 그리고 뭐 또 와인 동호회는 있어 보이는데 소주 동호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 사실 요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런닝 동호회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왜 같이 뛰어?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물론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내 생각에 아니 왜 여럿이 뛰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런닝은 그래 마찬가지로 음악 들으면서 좋은 풍경에서 그냥 혼자 뛰는 게 낫죠? 그러니까 왜 굳이 개떼처럼 모여가지고 자
준비 땅. 뭐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게 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자, 갓 꿰어 익은 술을, 자, 거기 갓 앞에다가 한번 끊어봐. 한번 끊어보세요. 익은 술을, 자, 술 동그라미.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술이면 어떤 태도? 여기. 풍류. 술 나오면 풍류야. 술을, 자, 두건으로 받아놓고, 걸러놓고 이런 얘기입니다. 찌꺼기가 많이 떠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증류주가 아니니까 많이 떠있을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해요? 두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맑은 술이 떨어지게. 두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고, 수 놓고, 요거 해설 많이 나옵니다. 수를 세어가며 먹으리라. 요거 이제 풍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 딱 띄어가지고 말이죠. 한 잔. 띄어가지고 두 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술. 자, 먹으리라. 자, 화풍 앞에다 장면 전환해 보세요. 즉, 화풍이 바람이 건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자, 향기는 잔해지고, 자, 붉은 꽃잎은 옷에 진다. 아이고. 질문. 학교에서 이거 물화일체라고 하셨니?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여기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이 두 가지 말씀드릴게. 자, 향기로운, 자, 바로 청향.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향이라는 건 뭐예요? 후각이죠. 부위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낙홍. 자, 붉은 꽃잎이, 자, 옷에 진다. 지다라는 것은 떨어지다 하거든요. 지다는 떨어지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감각적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후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색채어도 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색채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지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다는 원래 떨어지다의 의미야. 낙엽지다가 무슨 뜻이야? 낙엽이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선생님이 가끔 바로 내가 왜 물어봤냐면, 옷에 진다라고 해서 자연과 동화된 모습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해가지? 자, 그러면 지다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떨어지다. 그렇죠? 그냥 감각적 묘사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슴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동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연동화, 물화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옷에 스민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아마 떨어지다 그러면 자연동화는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만 물화일체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라서 우선 떨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준중. 자, 준자. 자, 준자 보시면 준자에서 요 한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요 한자 눈에 들어와요? 네. 그렇죠? 이거 술입니다. 술인데 이 술이 어디 담겨 있어요? 나무에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술병이에요. 그래서 준중 술병이 비었거든. 자, 술병이 비었거든. 나에게 이야기하여라. 작은 아이에게 다려모모에게 주가 술집에 술이 있는지를 물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른은 막대기를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그렇죠? 여기 아동학대글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미음 완보하여. 자, 미음 완보 무슨 얘기냐면, 즉 천천히 걸으며 나직이 읊조린다. 헐,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저 앞에 소요음영이라고 있었죠? 찾았니? 소요음영 찾았어? 저기 비 밑에 있습니다. 소요음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읊조리는. 그래서 낱말뜻 나옵니다. 천천히 거닐면서 나직이 읊조려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가 혼자 앉아서 한가로움. 근데 애들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그럼 애는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애는 어디 간 거예요? 애는 하인이에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심부름해주는 애야. 그러니까 걔도 옆에 있어요. 근데 중심은 누구야? 나야. 알겠지? 나야. 자,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자, 명사, 고운 모래, 혹은 밝게 빛나는 모래. 그 명자가 밝을 명자라서, 자, 왜? 해와 달이 함께 있잖아요. 그 명자 봐봐. 그러니까 얼마나 밝겠어. 그러니까 밝은 모래니까 고운 모래인 거예요. 자, 밝은 모래, 좋다.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즉, 자, 청류, 자, 물을 굽어보니 떠오른 것이 복숭아 꽃이로다. 자, 도화 동그라미. 자, 도화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 나와야 돼? 무릉 나와줘야죠. 그렇지? 무릉 동그라미. 무릉이 이 가깝도다. 저 매, 여기서의 매는 들이라는 뜻입니다. 저 매이 그거인 거 보입니까? 이해갑니까? 이게 들이야, 들. 저 들이, 자, 무릉도원인가. 이럴 때 도화하고 무릉 나와서 특히 무릉은 거기다 적으세요. 비유입니다, 비유. 무릉도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비유를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비유.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들이 뭐예요? 그 사람 들. 아니, 들판. 들판. 여기서 맨 들판이에요. 자, 저 들이, 자, 바로, 그것인가? 자, 송간 앞에다 장면 전환해 보세요.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즉, 새로, 자, 좁은 길에 두견꽃을 부채처럼 들고, 그렇지? 두견화가 뭐예요? 진달래꽃을 부채처럼 들고, 어디로 갔어요? 자, 봉, 앞에가 산이네. 그러니까, 산과 관련된 산봉우리. 자, 그래서 봉도 산봉우리 꼭대기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손오공! 이런 게 아니라 천촌말락했습니다. 우리가 천과 많은 숫자지. 거기 봐봐. 천촌말락. 천과 많은 숫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수많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촌자 동그라미, 락자 동그라미. 그럼 뭐야? 촌락이 뭐야? 마을. 그렇지. 그러니까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 일휘. 자, 연하 나오면 무조건 자연친화로 간다는 거 기억나? 그래서 연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빛. 낱말들 많이 나옵니다.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빛은 금수를, 비단이란 뜻이에요. 금수. 날짐승, 들짐승이 아닙니다. 비단입니다. 비단을 펼쳐놓은 동그라미 치고 비유.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엊그제 검은들이 이 봄빛에 유여 거꾸로 읽어. 여유가 있구나. 연하일미가 뭐라고? 오른쪽에 서 있는 대로 안개야 놀과 빛나는 햇빛. 연하 나오면 무조건 긍정이야. 공명도 날거리고. 자, 요거 해설대 지금 뭐야? 그거 받았어? 혹시 학습지 받았니? 상춘고? 만약에 안 받았으면 쌤이 그거 뽑아줄게. 해설 뽑아줄게. 해설.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에 여유가 있구나. 공명도 날뛰 끼우고. 이건 뭐야? 꺼리다 이런 뜻입니다. 낱말도 중요해요. 자,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오른쪽에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 이런 걸 이제 주객전도라고 하거든요. 주객전도는 의인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의인법이라고 적어주세요. 7번.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 보면서 주객전도 표현이 사용된 게 여러분 뒤쪽에 목계장터 있나? 목계장터에 있습니다. 주객전도 표현이 여러분 뒤에 배울 거예요. 자,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죠, 그죠? 공명이 나를 거리다 틀렸어요. 자, 문장 성문 갑니다. 얘 주어고요. 얘가 목적어죠. 공명이 나를 거리다. 그렇지? 주어니까 뭐? 주체. 목적어니까 뭐? 객체. 자, 원래는 뭐가 맞아요? 내가.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공명을 꺼리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주어, 목적어, 얘가 뭐 주체, 얘가 객체. 그래서 여기에서 주체였던 것이 여기 와서 객체가 되고요. 여기 객체였던 것이 여기서 주체가 됐네요. 바뀌었네요. 바뀌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 그렇죠. 그래서 주객전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전도 표현이니까 어떻게 사용됐어? 의인법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뒤쪽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주객전도 표현 하나, 이 교과과정에 있는 거, 뒤에 목계장터에서. 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이거 주객전도 표현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늘을 보면서 구름처럼 살까? 즉 유랑할까?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하늘을 보면서 그런데 하늘이 나에게 시켰대요. 이런 것도 주객전도입니다. 그렇지? 하늘이 나한테 시키는 거 그렇죠. 의인법이잖아요. 그래서 저 대표적인 주객전도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청풍명월에 청풍명월 동그라미. 위에 얘들아 공명세모 부기세모 이거 안 했다. 공명세모 잡고 부기세모 잡고. 청풍명월 외에 어떤 친구가 있겠니? 서리법 없어. 청풍명월은 자연이죠. 단표누왕. 자, 오른쪽에 바로 뭐죠? 누왕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 어렵다. 그냥 뭐예요? 단 밥과 표주방 물과 누항 누추한 곳 이런 뜻이에요. 자, 쉽게 갑니다. 똑같은 말 거기다 적어. 안빈 낙도 소박한 삶 이런 뜻입니다. 안빈 낙도 소박한 삶. 설마 요것도 적어주려나? 이것도 학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사 표음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락 밥과 표주박 음료 이런 뜻입니다. 도시락 밥 표주 즉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소박한 삶 안빈낙도. 단표누왕의 허튼 헤엄. 자, 허튼 헤엄 세모. 허튼 생각. 질문 던집니다. 이 허튼 헤엄에 해당하는 거 두 개 찾아라. 밑에 써있네. 공명과 부기. 아니 아싸 100년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정격 가사.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쉴게요. 자, 잠깐 쉬고 나머지 문제 풀면서 정리합시다. 이해가지?